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코스피는 2.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3% 하락으로 끔찍한 하루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은 두 개 합쳐도 400개가 채 안 되는 모습. 그렇다면 코스피 어땠나? 어제 저점 다지고 올라가나 싶더니 어제 미국장이 박살나면서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코스피 결국 2600 라인까지 하락하다가 오늘 장 막판쯤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구두 갭이 나오며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긴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오늘 저녁 미국장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겨우 8만원은 지키긴 했으나 그래도 불안불안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은 이제 121선 지켜주나요? 라고 했는데 그런 거 없답니다. 그냥 쭉 깨고 내려가서 기울기가 남다르죠. 이런 건 절대 잡는 거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그때 잡아도 늦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오늘 또 3% 하락. 자, 그래서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도 줄을 그어보고 저렇게도 줄을 그어보면서 한 여기쯤 되면은 저점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도 말할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는 기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만 보자면은 지금 하락이 경기 침체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그쪽 관련 중동 전쟁이 진짜 몇십 년 만에 터지면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미국 경제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것도 진짜 웃기긴 하죠. 미국 경제가 좋아서 주식이 빠지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금리가 이제 인하가 좀 뒤로 밀리거나 혹은 인상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주식이 좀 빠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부분을 몇 번 겪었던 바 있습니다. 사실 거의 뭐 1년 넘게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뒤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랑 숱하게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증시가 앞으로 엄청난 폭락을 한다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이제 보시다시피 올라감이 있으면 떨어짐이 있고 떨어짐이 있으면 또 올라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바닥을 찾기가 어렵고 혹시나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하지만 결국 하락이 끝나면 상승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신 기대분들은 인버스 관련주라든지 현금 비중을 조금 만드셨다거나 아니면 인플레 관련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해지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오늘로서 하락이 끝난다 이건 아니지만 이 하락이 길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과 함께 과연 이제 하락하고 나면은 나는 무슨 주식을 살지 그런 고민을 첫 번째 해보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여기서 한 4% 5%더 빠져버리면은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 오늘 저녁에 머릿속으로 혹은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어 놓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우리가 잡아놔야 혹시나 하락이 찾아와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말했던 중동 전쟁 그런 엄청난 악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일단 4월은 조심하자라는 거는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매수했겠죠. 그리고 외국인 매도하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소량 매수했습니다.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SK하이닉스, 삼성 E&A. 참고로 삼성 E&A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LG엔솔, 삼성전기를 매수합니다.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전력 설비를 좀 매도하고 있어요. HD현대일렉트릭, 포스코퓨챔, 현대차, H현대, 그리고 LS일렉트릭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 가능성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 와중에 테슬라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전기차 사업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며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도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환율이 문제죠. 17개월 만에 1,400원을 터치했는데 일단 구두 개입은 나왔으나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구두 개입이 나온다고 이게 그렇게 빠르게 잠잠해지진 않더라고요. 항상 그 이후에 더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1395원, 그 다음에 유가는 85.41달러. 유가가 조금 멈추긴 했지만 혹시나 이게 또 올라가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아시아 증시는 당연히 전체가 다 안 좋았고요.
어제 하락 마감한 미국 보통 그 다음날에는 살짝 상승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옵션이 심각하죠. 외국인이 1조 2천억이나 매도했고 콜옵션 대량 매도, 풋옵션 대량 매수로 무조건 나는 하락에 베팅할게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최소 일주일간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코스닥 레버리지, HPSP, HD현대일렉트릭, 코덱스 200, HLB, LG화학, 셀트리온, 네이버를 매수하지만 그런데 기름분들 지금 이렇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 우, LS일렉트릭, 곧버스, 알테오젠, 포스코표챔, 엔캠, LNF, 이오테크닉스, 포스코 DX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SK하이닉스, 기아, CJ제일제당, 삼성 E&A,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테스를 매수합니다. 출일정입니다. 내일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월 연설이 내일 새벽 2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그리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도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입니다. 제일 M&S가 청약하고요. 넷마블, 레이븐2 온라인 쇼케이스가 개최가 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2차전지. 자율주행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현대모비스 4단계 자율주행 실증 소식에 라닉스 상한가 도착,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6% 상승, 다만 윗꼬리 연봉 많이 불편하죠. 코리아 FT 5% 상승, 모트렉스 1% 상승. 2차전지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대규모 감원 소식에 급락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 3% 하락했지만 그런데 에코프로 현재 좋냐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주분들은 야 진짜 다행이다 라고 하실 것 같네요. 삼성 SDI 2% 하락, LG엔솔 1% 하락,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됩니다. 기술주 안 좋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소, SK하이닉스 4% 하락, 21선 이제 닿았죠. 혹시나 이게 깨고 내려가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삼성전자 21선 깨고 내려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희망은 또 한미 반도체입니다. 아직도 5일선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반도체의 심리가 살아인지 죽어인지 그거를 확인하려면 한미 반도체가 21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좋았던 DI 15% 급락, 카카오 2% 하락, 네이버 1% 하락,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차트. 하지만 마지막 매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진짜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네카오 마지막 매수 기회다라고 충분히 말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주 좋았습니다. 이거 혹시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며 제주은행 17% 급등, 푸른저축은행 9% 상승, 코리아신용정보 2% 상승, SCI 평가정보 6% 상승, 중동 관련주 조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 속 일부 방산주가 상승하며 빅텍 5% 상승, 대성하이텍 11% 상승, 스페코 4% 상승,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합, 그리고 에너지는 변동성이 조금 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쭉 올라갔다가 결국 윗꼬리 음봉으로 마무리, 한국석유 7% 상승, 흥구석유 1% 하락.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쪽에서 큰 액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는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가 크게 하락합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날 기억나시나요? HD 현대일렉트릭 이 흐름을 보고 이거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그런 이제 고점 치는 애들이 나타내는 차트인데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고 하지만 어제 오르길래 기우였나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무려 15%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겉터음 확실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를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혹시나 이게 고점이 아닐지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14% 하락, 재룡전기 11% 하락, LS일렉트릭 7% 하락, 대원전선 10% 하락, 가온전선 13% 하락. 비트코인 관련주가 하락합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기술투자 10% 하락, 갤럭시아 SM 7% 하락. 아이폰 관련주 오른 게 없는데 또 떨어집니다. 1분기 출하량이 10%나 감소했다는 소식에 LG노텍 4% 하락, BH 3% 하락. 그리고 오늘 하나의 테마주가 올랐다가 빠졌죠.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 땅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자 반일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이내 급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HPSP가 오늘 제일 처음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마지막엔 쭉 빠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HPSP 지분을 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사실 묵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상한가 도착합니다. 경영권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14% 상승합니다.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에 나서겠다라는 얘기에 상승을 했습니다. 대동전자 상한가 도착합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 후 상승세 지속. S바이오 메딕스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달 임상 데이터 발표합니다.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진짜 힘든 장입니다. 앞으로 이 하락이 어디까지 열릴지 모르겠지만 분명 하락이 끝이 나면은 상승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절대 뭐 저점 매수 노려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기름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계속 플러스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무조건 대부분은 사자마자 물리고 시작할 텐데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철저한 분할 매수로 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